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 사랑하는 학생들, 귀한 선생님들, 월요일 첫 시간에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런 예배와 성경 공부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 평생을 이어갈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온 학생들, 선생님들 제주도 수학 여행을 갑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여행에 참가하여 성교제를 나누게 하옵시며 은혜를 나누게 하옵시며 평생 동지가 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가게 하옵소서. 인솔하시는 선생님들도 수고를 무릅쓰고 열심히 인도할 때에 복되고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둘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일꾼이 되는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우주를 상속받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온 우주를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자인데 제일 첫 번째 큰형님, 큰오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큰형님, 큰오빠로서 첫 번째 상속자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이어서 온 우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벽의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복음이 반쪽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대통령이 둘 있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아주 학문이 두드러진 분이었습니다. 1899년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뒤로 감옥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41명이나 전도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쓴 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옥중서신, 이승만 박사의 옥중서신이라 하겠습니다. 독립한국에 대한 비전을 그때 길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를 늘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국가가 되게 하느냐? 둘째,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그걸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8위, 9위에 올라갑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새롭게 시작된 나라가 120여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 지식 사회를 이룬 데다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는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세 번째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세계에 우뚝 솟는 선진국을 이루게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사회 이룬 것을 세계에서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1960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가난하기로 세계에서 꼴찌로 3등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세 번째 꼴찌로 가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한 70달러 정도랬는데 북한은 320달러랬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차츰차츰 거꾸로 역전됐습니다. 왜 그러냐? 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독교가 부흥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복지 이걸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밑에서 인권을 억압하고 개인의 창의력, 개인의 상상력을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국력이 남북한에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지금 50대 1이라 그럽니다. 남한이 북한보다가 50배가 더 좋아진 겁니다. 1960년에는 북한은 국민 소득이 320달러, 우리는 70여 달러를 했는데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복지사회, 열린 시장경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 발전하게 됐습니다.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고 세계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에 일꾼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미국의 USN 뉴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달 전에 세계 85나라의 국력을 비교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독일, 5등은 영국, 6등이 코리아입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 7등은 프랑스, 8등은 일본입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었는데 2단계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보다 뒤졌냐? 일본에서는 막 텔레비에 신문에 막 요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고 뭐 조용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우리 종살이 하던 코리아가 우리보다 앞선다니 말이 되냐?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현대사 100년 동안에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복지사회를 이루고 이런 일에 성경적인 신앙이 그만큼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깨를 펴고 딱 정신을 바짝 차려서 괜히 비실비실 병아리, 비 맞은 병아리처럼 그래 살지 말고 당당하게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예. 확실히 어깨 힘주고 삽시다. 제주도 가서 또 힘차게 좋은 수학 여행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수학여행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내가 진작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선생님들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빠지면 아주 손해봅니다.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여행하면 사회성을 발전시키고 견문이 넓어지고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혼자 외톨이로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런 사람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가서 연설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MIT로 갔습니다. MIT 공과대학 아시지요? 거기에 가서 또 강연하고 학생들하고 질문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MIT를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첫째입니다. 이번에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MIT를 갔습니다. 하버드는 이승만 대통령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석사 받고 프린스톤에서 박사 받았기 때문에 말할 것 없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방문한 길에 MIT를 방문했습니다. MIT 공과대학을 다 돌아보고 맞아.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기술, 과학, 인재를 길러야 돼. 그렇게 깨닫고서는 귀국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인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꼴찌로 3등이었을 때인데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10명, 독일에 10명, 정말 그때는 달러가 없을 때입니다.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 중에 원자력을 공부해서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독일에 유학 갔던, 그러니까 이승만 장학금이지요. 이승만 대통령 장학금 받고 독일 갔던 사람 중에 김재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학과를 졸업하고 이승만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 뮌헨 대학이 있습니다. 뮌헨 대학. 원래 독일 가는 분도 있죠. 학생들 중에 그 독일 가서 잘 보십시오. 뮌헨 대학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고 하십시오. 뮌헨 대학의 금속공학과를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 우리 조국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제철소를 세워야겠다. 왜냐? 쇠를 만드는 제철은 산업의 쌀이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제철소를 만드느냐?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철소 건설 계획서를 딱 만들었는데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던 그 마지막 날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김재관 박사가 한국 제철소 설립 방안 자기 연구했던 계획서를 딱 박정희 대통령한테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딱 보고 필이 꽂힌 거예요. 바로 이거다. 우리가 앞으로 산업을 발전하려면은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텔레비 만들려면은 쇠가 있어야 된다. 쇠를 만드는 데가 제철소지요. 근데 마침 그 김재관 박사가 그걸 딱 기획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관 박사를 보고 임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걸 연구했구려. 내가 기후하자마자 과학연구소를 세울 테니까 그대를 초청하겠소. 귀국해가지고 키스트를 세웠습니다. 키스트. 요즘은 카이스트라 그러죠. 카이스트.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명의 해외 과학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 월급보다가 4배나 더 주고 과학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제1호가 독일의 과학자 김재관 과학자를 초청 15인 중에 1호로 초청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제철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밑에 장군 출신 중에 박태준이라는 별 하나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장군이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관 박사하고 박태준 둘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전부 행정 총괄, 한 사람은 기술 이래가지고 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제철소가 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전 세계에 1년에 한 400만 대 수출됩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산업의 쌀인 제철소가 포항 제철소가 생기게 됐지요.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교섭을 해서 포항 제철소 우리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 김재관이라는 한 사람의 과학자, 그 사람이 이 나라 발전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거기에 좋은 박정희 같은 지도자,
또 박태준 같은 지도자가 과학자들 뒷받침해서 협동해서 일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 3등에서 세계 10등, 9등으로 일어나게 되고 US 앤드 뉴스 그 단체에서 발표했을 때는 국력이 세계 6위다. 6등. 일본은 8등. 9등은 아랍에미레이트. 10등은 이스라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통일 한국도 이루고 세계 선진국이 될 뿐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한국. 그걸 선교 한국 그럽니다. 성경 말씀 위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꿈꿨던 한국을 성서 위에 세우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성서 한국입니다. 코리아를 성서 위에 세운다. 그 성서 한국 위에 통일 한국을 이루자. 통일 한국입니다. 세 번째, 통일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 한국. 세 가지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면 따라합시다.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여러분이 거기에 일꾼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캠퍼스지만은 열심히 실력을 닦고 영어를 세계 수준으로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훌륭한 성경 위의 인격을 길러서 통일 한국 시대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과학자, 일꾼으로 길러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서 한국. 둘째 뭡니까? 통일 한국. 셋째, 선교 한국.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둘의 귀한 학생들, 오늘 선생님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서 한국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며 통일 한국에 앞장서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옵시고 통일 한국이 세계에 빛나는 선교 한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빛을 발하는 귀한 인재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모두 함께 가서 즐겁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는, 그래서 평생 친구가 되는 동지들을 만나는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